왜냐면 부가세를 아예 안 내. 부가세를 안 내는 게 우리 100 곱하기 0은 뭐죠? 0이죠. 똑같아. 100 곱하기 0세율이어서 0%를 곱해버려요. 부가세 신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부가세가 안 나와요. 대신에 환급이 나와요. 2개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하는 이유가 세금 줄이려고 하는데 세금이 안 줄여져요. 오늘의 창업은 이제 쇼핑몰입니다. 제가 쇼핑몰을 창업한다? 좋아요. 그럼 제가 쇼핑몰을 창업한다면 일단 사업자는 무조건 내야 돼. 일단 영업 허가증 받으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소지를 저는 집으로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집으로도 가능한데 딴 데 하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집으로 안 하면 실제 실화이긴 한데 주소지가 노출되기 때문에 제가 무수히 많은 고객들 익명으로 대상을 상대할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 주소가 노출돼. 근데 만약에 쇼핑몰 하는데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때 내 주소지가 오픈되면 좀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 주소지가 오픈되는 거는 사실 좋지 않다. 그럼 어디로 내실 건가요? 그냥 저는 비상주 오피스. 비상주 오피스가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비상주 오피스는 합법이에요. 내 주소지를 노출시키지 않고 실제 거기서 업무를 많이 안 보더라도 합법인 건데 이걸 통해서 다른 세액 감면 갈 때가 불법인 거지. 이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상주 오피스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비상주 오피스에서 계산서 발행하면 괜찮다. 와이파이를 쓰면 괜찮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많잖아요. 자, 비상주 이용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세액 감면을 받으려고 난 그 사무실 애초에 비상주가 상주하지 않는 오피스인데 이걸 상주하는 걸로 둔갑시키려고 와이파이도 쓰고 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근처에서 뭐 카드 쓰고 요거는 그 사무실 자체를 이용해서 창업 감면이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걸 받으려고 하는 뭔가 둔갑하는 행위다. 그러면 집도 그 지역에 있어야 안전하다. 집? 저는 비상주 오피스로 창업 감면 안 받을 거예요. 용인에 살면 용인에 살면 가능하지. 내가 진짜 비감면 지역에 사는 거라면 창업 감면 당연히 시도해야겠지만 내가 서울에 사는데 용인에다가 사업자 냈어, 비상주로. 그리고 용인 가면서 뭐 카드 쓰고 계산서 발행하고 이런 식의 창업 가면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예요. 지금 다 문제 생기고 있죠. 하긴. 근데 요거는 근데 이미 다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한창 지금 생기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TF템이 이미 생겼어. 그래서 이건 문제가 생기고 있는 현재 실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아주 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이를 어떻게 하냐. 제가 일단 쇼핑몰 사업자를 하면 길을 쓰고 간이가 사실 유지할 최대한 안 내준다고 하더라면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간이를 꼭 신청을 할 거예요. 왜냐면 지역마다 안 되는 데들이 있거든요. 난 최대한 간이를 유지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B2C잖아요. 지금 내 고객들이 회사가 아니고 고객들이기 때문에 부가세 이슈가 무조건 생겨요. 내가 티셔츠 하나를 팔더라도 11,000원에 파는 거랑 10,000원에 파는 거랑 간이랑 일반 가세자의 순이익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경쟁력이 완전 달라지잖아. 그래서 간이가 무조건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쇼핑몰이긴 한데 알리나 테무나 애쉬 이렇게 해외 수출 가는 데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가 더 유리해. 왜냐면 부가세를 아예 안 내. 부가세를 안 내는 게 우리 100 곱하기 0은 뭐죠? 0이죠. 똑같아. 100 곱하기 0세율이어서 0%를 곱해버려요. 부가세 신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부가세가 안 나와요. 대신에 환급이 나와. 무조건 환급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압도적으로. 부가세가 뭐 한 7, 80거 적으니까 엄청 좋죠.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쇼핑몰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공구, 해외 구매 대행, 뭐 이커머스, 자사몰, 매출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세금 처리가 다 달라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 해외 직구를 한다. 홈택스 상에 잡히는 매출이랑 우리가 신고하는 매출이 달라요. 이게 되게 이상해. 이거는 근데 조사관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걸 제대로 소명을 할 줄 알아요. 뭐라고 걔네가 딴지를.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죠. 해외 직구를 한다고 했을 때 고객들은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긁었어. 긁어가지고 뭐랄까 아이패드를 산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는 10만 원을 받고 어디 중국에서 한 7만 원짜리 사는 거야. 사서 제 수익은 3만 원이죠, 사실. 그렇죠? 근데 고객은 10만 원을 국내에서 긁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상의 매출이 10만 원을 찍혀요. 그럼 10만 원하고 7만 원 차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이슈가 발생하냐면 성실신고자나 이런 복식부기 의무자를 선택을 할 때 매출액 기준이에요. 매출액이 확 올라가. 엄청 불리하겠네 그러면. 실제 순이익은 3만 원이 똑같더라도 매출액 10만 원이냐 매출액 3만 원이냐는 천지 차이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솔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소명도 할 줄 알기 위해 소명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존의 자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에 들어갈 줄 아는 세무사님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모르면 아예 모르겠네. 모르면 아예 모르지. 모르면 아예 모르는데 세무사가 모르면 대표님들은 오죽하겠냐. 둘 다 몰라. 그냥 모르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잘하고 있겠거니. 그리고 공구도 사실 이제 유행한 지 한 5년 됐는데 초반에 이것 때문에 공구에서 부가세 때문에 손해본 분들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거야 쉽게 말해 공동 이거잖아요. 자 여기 인플루언서 한 명이 있어. 그리고 고객이네. 고객이 만약에 내 화장품을 구매를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플루언서가 만든 자기 링크에서 구매를 하고 받는 방법이 있고, 인플루언서가 링크 소개했는데 링크가 나네 화장품을 이제 제공해주는 업체, 그 업체 10만 원을 끊기고 내려주는 형태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인플루언서는 똑같은 수료를 얻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줄 때 부가세를 주고 줄 거냐 아니면 3.3 신고할 거냐, 이것부터 구조 만드는 것도 세팅이 들어가죠. 근데 이 부가세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저 입장에서는 여기로 줄 때 10%를 손해보고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뭐 하는지 세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무조건 알아야겠네. 그쵸. 세무처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표님들은 내 순이익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 공부하시는 분들 부가세 못 잡으면 소득률이 10%가 내려가 버려요. 정말 일례로 지금은 100억 좀 넘는 회사가 있는데 사업 초창기에 이익 난 줄 알았는데 손실 나버린 거야. 이게 부가세 계산 잘못해버리고 잘못 내려주면 손실이 어마어마해져요. 어떤 거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내릴 거냐, 어떤 거는 부가세를 안 포함해서 내릴 거냐, 반대로 부가세 포함하고 받을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것들을 모르면 계산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을 하면, 내가 수수료를 줄 때 내가 얻는 구조에서 10%를 더해서 주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해요. 이게 되게 어려워. 이거 영상만 들으면 이거 숫자로 적으면서 해야 돼. 이거 한 30분 걸려. 부가세 이슈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자, 내가 화장품 판매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저는 이 셀러한테 내 수익금의 20%를 줘야 돼. 그러면 일단 110에 20% 줄 거냐, 100만 원에 20% 줄 거냐, 이것도 세팅 들어가요. 이거는 모를만 하네요. 모를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 난 110만 원 받았으니까 20% 주라고 당연히 요구할 거고. 근데 그래 버리는 순간 나는 사실 30%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대표님 앞에 세워두고 같이 얘기하면은 한 30분은 걸려요. 근데 이거 처음에 세팅해 놓으면 사업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거 얘기 계속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런 걸 아는 세무사님 만나야 돼요. 쇼핑몰 하시는 분. 이거는 이제 세법적인 얘기보다는 제가 거래처 대표님들한테 들은 실무적인 얘기 좀 공유 한번 드릴게요. 그 택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내가 계좌에 현금 주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계좌이체를 했다, 계산서 거기서 안 끊어줘요. 내가 홈페이지 가서 직접 신청해요. 안 해주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계산서를 못 받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가지고 적격증명 미수치 가산세라고 2% 있어요. 그거 내고 경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도 훨씬 유리해요. 가산세를 내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발견을 하면 부가세는 공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운송비가 꽤 많이 나가거든요. 이거 놓치면 또 이런 말 하는 거야. 난 번 게 없는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이상하다 생각한 거, 왜 이렇게 순이익을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거라서 막상 통장을 다 까봤어 한번. 봤더니 와, 누락된 게 진짜 몇 천만 원 되는 거야. 얼마나 아까워. 이런 거 세팅 잘 해놔요, 택배비. 그리고 요새는 이제 창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3PL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완전 야생이에요. 3PL 업체 선택하는 것부터 계산서 요청하는 거 이런 거 잘해줘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세금 처리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제가 대표님들하고 결산하면서 발견한 내용들이어가지고 공유 한번 드리는 게, 생각보다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쇼핑몰 세금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게 채널이 다각화되고 있어가지고 채널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네이버, 쿠팡 이런 데는 홈택스장에 자동으로 매출 집계돼서 누락될 위험이 없는데 그 외에 채널들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안 잡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것도 누락이 안 되려면은 대표님이 일단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무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거를 서로 이중 체크를 해줘야 돼요. 세무사가 잘했거니 하고, 세무사는 대표님이 뜨는 매출은 홈택스에 있는 게 전부겠거니 하고 신고를 해버리면 누락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신고할 때 저희는 엑셀표를 만들어요.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만들어가지고 이거 딱 보내줘. 대표님이 보고 나 이거 또 다른 것도 뭐 지그재그 뭐 이런 것도 있네? 그럼 또 추가해서 또 신고를 해줘야 돼. 꼭 2, 3중 체크가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알죠? 안 하면 운이 좋으면 안 걸려요. 그냥 매출 누락하고 운이 좋으면 안 걸려요. 아직 홈택스 상에도 안 잡히는 거니까.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온라인 상의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지. 안 나오면 좀 얘기가 커져요. 왜냐면 매출 누락이라는 거는 가산세가 가장 커요. 경비를 더 넣는 것보다 매출 누락하는 가산세가 되게 커. 예를 들어서 부가세에서 가산세가 나올 거예요. 일단 매출 누락하니까 부가세 한번 나올 거고, 부정행위로 보면 40%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소득세 쪽에서 또 소득세가 나오겠지. 그거에 대한 가산세도 또 나올 거고, 이자는 1년에 9.6%가 붙을 거고. 그러니까 매출 누락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그 홈택스 상에 매출이 안 잡히는 그 채널들은 거의 다 소액이긴 해. 거의 다 소액. 근데 간혹 가다 하나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못 잡으면 정말 얘기할 거죠. 그리고 법인 전환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쇼핑몰 분들은 도소매니까 매출액이 15억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때 법인 전환을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전략적으로 가면 한 10억 정도가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개인 사업자 메리트가 크게 없을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는 부가세에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고 해서 한 1년에 1,000만 원 정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매출액이 10억 넘어가면 못 받아요. 그럼 부가세는 더 이상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소득세냐 법인세냐인데 소득세가 꽤나 올 거란 말이죠. 10억만 넘어가. 근데 이거 1,000만 원 크긴 크다, 그쵸? 실제로 1,000만 원을 그냥 공제해 주는 거니까. 1,000만 원, 세후로 1,000만 원 얻으려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야 꽤 높아야겠죠. 순이익으로만 따져도 거의 1억은 돼야지. 그래서 일단은 법인 전환은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때쯤이 아니고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 됐을 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 그때 막상 안 하더라도 여유가 있잖아요. 좀 더. 그래서 그때쯤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개인 사업자 하나, 법인 사업자 하나, 2개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하는 이유가 세금 줄이려고 하는데 세금이 안 줄여져요. 왜 그러냐? 당장은 줄어들어. 근데 자, 이렇게 보면 법인에서는 급여나 이런 걸 아예 못 받아요. 개인 사업자 소득이 있을 거니까. 그럼 법인이 계속 비대해지죠. 나중에 세금 나오는 거죠. 차라리 저 같은 법인 2개를 운영하고 개인 사업자를 빼버려. 개인 사업자랑 법인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만약에 개인 사업자 막 8억 매출액 8억 9억 이럴 때 여기서 끊고 이 나머지 매출을 법인으로 갚는다, 이것도 의미가 없다고 보세요? 개인 사업자는 법인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같은 게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매출을 끊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부가세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전체적인 세금을 봐야죠. 법인은 하나의 범퍼 역할을 둘 건데 법인 계속 이렇게 비대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다 먹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과연 또 세금을 어떻게 줄일 거며. 부가세 공제는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9억이고 만약에 순이익 20% 잡는다 쳐요. 그럼 1억 8천이죠. 세율이 거의 40%네. 그 세금 어떻게 줄일 거예요? 다 먹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는 법인 전환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보통은 법인 전환 이유가 3가지예요. 첫 번째, 앞에 주식회사가 붙으면 좀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가지고 영업이 잘 되죠. 쇼핑몰 그 의미 없죠, 크게. 옷이 이뻐야 되는 거니까. 옷이든 뭐 제품. 두 번째는 대출 받을 때. 이건 좀 필요할 수 있어. 개인 사업자는 대출 받으려면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요. 소득금액 증명으로 대출 심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법인 같은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출이 필요한 법인 전환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세금 때문에 이제 법인 전환 하는 건데 여기서 핵심, 이거 외에 리뷰 승계가 정말 중요하다. 내가 뭐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자사물 제외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쿠팡 이런 데 한다 했을 때 리뷰 승계가 안 돼버리면 0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는 리뷰 승계가 되게 쉬운데 쿠팡이 되게 어려워. 애초에 스마트 스토어는 법인 간의 사업 양수도가 가능한데 쿠팡은 이 양수도가 아예 안 돼. 그럼 리뷰 승계가 안 되겠죠. 그럼 0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아이템 매칭과 뭔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법인으로 그 똑같은 아이템의 리뷰를 가지고 오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해본 사람 아니면 진짜 어려워서 못해. 이건 해본 사람 아니면 못하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 개인 사업자일 때 대출 받은 게 있다. 법인으로 승계 가능한지도 미리 체크해야 돼. 잘못해버리면 갑자기 일시상한 압박 들어오면 어떡해, 이거. 그것도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사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나서부터 영어권이 진짜 많이들 알게 됐는데 영어권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영어권은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금액이 어떻게 산정될 거며 시기가 어떻게 산정되는 거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또 어마어마하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영어권 만약에 한 3억 나온다고 해볼게요. 11월에 법인 전환했네. 그 다음은 세금 폭탄 나와. 11월에 개인 소득에 3억이 얹혀지잖아요. 이거 3억 세금 40%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금 폭탄 나오지. 그럴 거면 한 달 기다렸다가 1월에 법인 전환하면 그 해는 개인 소득이 3억밖에 안 잡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누진과세 컨셉을 이용해서 영어권에 대한 법인 전환 시점도 잘 활용을 하고 영어권 설정 뒤에 급여 세팅까지 더 중요해요. 급여 세팅도 잘못해버리면 세금이 또 확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법인은 잘만 관리하면 명약이다. 잘못 관리하는 순간 이제 세금이 좀 팍팍 올라가면서 너 왜 법인 했냐? 너 돈도 아닌데 이러면서 세금은 더 나온다.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영상은 제가 만약에 이제 쇼핑몰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부터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설명을 한번 했고 이제 중간에 PD님이 좀 이렇게 안타까운 케이스들 뭐 개인하면서 법인 막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중요한 건 세무상담은 세무사와 또 이해도 있는 세무사와 상담을 한다면 정말 올바른 결정들을 많이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창업하기 전에 세무상담 받고 시작하고 창업하고 나서도 조금 내 세무관리가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면 조금 더 이해도가 있는 세무사님하고 상담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대표님은 상담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못하잖아요. 저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길었을 텐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